12월 FOMC 언제나처럼 격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모든 상황이 정확히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체 얘는 무엇을 맞췄으며 전부 맞춘 제가 FOMC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영상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6분 남짓한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보십시오. 바로 전 영상이었죠. FOMC가 발표되기 전 저는 하나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저는 금리는 사실상 확정적으로 인하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발표 이후 올라가는가 싶었지만 고점 대비 약 5.4% 하락을 보여주며 단기적 눌림이 정확히 나온 모습입니다. 관련된 차트 분석과 세부 내용은 전부 제 텔방에 브리핑까지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저는 금리보다 더욱 중요한 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은 바로 지급준비금이었습니다. 이는 QE 양적 완화로서 단기 채권을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실제로 파월은 당장 이번 주부터 예상보다 많은 달에 400억 달러의 자산 매입과 단기 채권을 사들여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되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한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식이나 코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저점 매수죠.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전 미리 알고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는 많지도 않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성장하겠죠.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단순 구독 버튼 한 번으로 많은 부분을 남들보다 앞서 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시장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이 불러오는 효과. 두 번째, 분석을 정확하게 만드는 온체인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와 차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유동성입니다. 이번 FOMC는 사실 금리가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미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저는 발표 이전부터 당당하게 금리 인하는 확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시장의 큰 방향은 유동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적 완화에 달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양적 완화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QE, 즉 양적 완화란 국채나 주택 저당 증권 같은 자산을 대규모로 연준이 직접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특히 단기 국채 위주로 매입할 예정인데요. 이 상관관계는 지난 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대체 단기 국채를 사서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답은 AI인데요. 코인 이야기를 하다가 AI가 뜬금없이 나왔죠.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AI에 코인의 방향도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서 미국은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만 하죠. 더군다나 내년 11월에는 미 중간 선거도 있죠. 트럼프는 그때까지 무언가 성과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와 기업들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레버리지를 늘려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레버리지는 어떻게 늘릴까요? 바로 단기 국채인 거죠. 손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채권을 통해 레버리지를 늘리려는 의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코인이 등장합니다. 단기 채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연준을 제외하고 단기 채권을 매수하는 곳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안을 발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두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단기 국채일까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한 내용처럼 유동성을 늘려주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해야 단기 국채 수요가 늘어날 텐데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이 상승하면 많은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미국은 코인을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미국은 지금 AI 산업을 성장시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인을 통해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은 무엇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는 거래소의 거래 가능 물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9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0.149 수준이었던 공급 물량이 비트코인 역사상 최저 수치인 0.138까지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이 흐름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출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출금된다는 것은 기관과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출금하여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뜻인데요. 왜 고래와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테더가 아닌 비트코인을 출금할까요? 그 이유는 곧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가장 안전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서는 공급의 물량이 줄어들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나 싶은 거래소의 해킹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와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출금하는 거죠. 그 수치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지금 고래와 기관 그리고 세력들은 비트코인의 대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의 폭 역시 여러분이 궁금해할 포인트이죠. 저는 지금까지의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25년 4월과 11월의 저점 구간의 현물 거래량을 비교한 겁니다. 4월의 저점보다 이번 저점이 더 거래량이 많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물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가치 기반의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지표는 선물 거래량인데요. 같은 시기에서 4월의 저점이 11월의 저점보다 높은 거래량을 나타낸 것은 단기적인 투기의 관점으로 나온 거래량을 뜻합니다. 즉 두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저점은 단기적인 투기의 관점이 아닌 가치 기반의 상승이 나올 차례이며 이런 상승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FOMC 이후 코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이 대상승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분석에 관한 건 시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다 보니 제 텔방에서 따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모두 성공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